대한민국 의료가 워낙 선진 의료니까. 그렇죠. 이 의료를 박살을 내놨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건희는 무슨 낯짝으로 또 입원을 한다고 서울 아산병원을 완전히 박살을 내놨는데. 아니 요즘에 거기 입원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원래도 많이 기다리지만 네. 작년 의료 대란 터지고 나서 전공의들이 특히 빅5는 다 빠져나갔거든요. 예. 제가 지금도 그 소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같은 병원의 그런 중요 수술 기능이나 중환자 치료 기능이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진짜 예. 목숨이 예. 경각에 달린 국민들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대기 시간이 긴데 김건희가 뭐 특별히 그 병도 없는 것처럼 보이던데 무슨 우울증으로 입원을 해. 우울증도 입원 받아줍니까? 심하면 받아는 주겠죠. 일단 언론은 우울증이라 하는데 제가 봐도 우울하기는 할 것 같아요. 우울하겠죠. 예. 벌어놓은 거 못 쓸까 봐. 그리고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특검이 시작됐고 예. 김건희 특검 구속이 지금 사실상 뭐 기정사실이죠. 시간 문제고. 한 달, 예. 뭐 한 달 반? 너무 길게 보시는데요. 국민들 그렇게까지 오래 참으라고요? 그 이제 특검이 열심히 잘 하셔야겠죠. 예. 어쨌든 구속이 임박했기 때문에 잠이 안 오죠. 무조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체포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예. 당연히 강제 구인할 수 있어야 해야 되고 과거에 우리 국민들 많이 기억하시지만 재벌 회장이나 이런 분들 이제 멀쩡하게 잘 건강하게 계시다가 검찰에서 소환하면은 마스크 쓰고 들어놓잖아요. 휠체어 타고. 예, 그러면 안에 들어가면 말짱해요. 또 딜하는 거죠. 예. 근데 어쨌든 재벌 회장들도 소환 바로 직전에 입원하고 하는데 이 양반은 너무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병원에서는 지금 아마 이번 주 중으로 퇴원시킬 겁니다. 근데요, 옛날에 재벌 회장들 마스크 쓰고 휠체어 타고 담요 덮고 들어갈 때 그거 자기들 머리 쓴 것 같아도요, 사실은 검사들이 그렇게 하고 오라고 짜고 했던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 들어올 때요, 저렇게 하고 들어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저기를 해드려도 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때 다 그놈들끼리 짜고 해먹었던 거. 그렇죠. 그때 국민들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이제는 다 알잖아요.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해쳐먹었는지. 근데 김건희 씨는 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공황장애도 오고 할 수는 있는데 구속되면 낫습니다. 아, 그 치료약이 구속이군요. 번쩍 더 빌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좋은 밥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기 재판에 이제는 목숨이 걸렸으니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노력해도. 구속되면 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예. 그 이제 사무실을 고검으로 정했다는 것도 굉장히 그거는 우려스러운 것이고 지금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은 그 검찰청 인근에서 조동에 건물 많거든요. 그거 구하면 되지. 도둑놈 잡으라고 특검을 임명했더니 도둑놈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게 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국민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의심이 가잖아요. 서울고검. 거기가 특수본 지금 박세현 특수본이 내란 수사하는 그 건물인데 그런데 또 어제 보도를 보면 그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임시 사무실을 서울 동부지검으로 또 이것도 정말 이렇게 하니까 신뢰가 더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원석 씨가 이제 과거에 특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수사팀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그 대선 자금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이제 또 안대희 검사장, 그리고 이 조원석, 그리고 한동훈이, 그리고 지금 그 법제처 이완규 등등이 그 팀들, 그게 이제 정치 검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만든 우검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직한 검사들의 이명박 집권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잖아요. 그 완전히 그거는 정치 수사였죠. 그때 그 수사한 사람이 대검 중수부장이 이인규. 예. 그렇죠. 예. 논두렁시계. 논두렁시계. 그다음에 그 밑에 우병우. 예. 그다음에 조원석 씨가 대변인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홍만표. 예. 그 국민들 지금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홍만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검찰 출두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보고 웃고 있는 장면. 예. 그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조원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홍만표는 또 그 이후에 본인 개인 비리로 구속됐죠. 우병우 구속됐죠. 윤석열이 절에됐죠. 이완. 그러니까 이경철 변호사님이 특수부 검사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중수부 특수부 출신은 안 됩니다. 예. 민정수석. 그 사람 특수부 출신이잖아요. 대통령과 어떤 친분 때문에 그래도 믿어보자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 사람 안 된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 보십시오. 본인의 비리가 그 수사받아야 되고 지금 수사받고 있거든요. 고발돼가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비리들을 특수부 출신들은 다 합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나 선후배 검사들이 이제 발탁돼가지고 이제 특수부 중수부로 가는 순간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중에 개인 비리가 없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씨가 중앙지검장이었고 그 조원석 씨가 서울고검장이었거든요. 검찰총장을 두고 경쟁했죠.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내가 검찰개혁 잘할 수 있다라고 다 사기쳐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그 경쟁 관계였는데 사실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감사위원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또 감사원이 있을 때 위원이 있을 때는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유병호 사무총장 그 완전 깡패잖아요. 예. 그 제하고 행정고시 동기인데. 아, 그거 동기세요? 합니다. 원래 그렇게 싸가지가 없었어요? 본래 무식하죠. 무식한데 어떻게 고시가 됐을까? 그러니까 고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무식한. 그리고 무조건 권력자한테 충성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또 감사위원으로 계셨던 어쨌든 조원석 씨가 감사위원으로 있을 때 그 깡패 유병호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많이 다퉜고 또 특히 전현희 그 권익위원장 건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또 잘 하신 거죠. 그런 자유롭지 않도록 조건이라도 달아서 보석으로 풀어주는 게 더 낫다라고 검찰이 지기현 재판장한테 의견을 냈고 지기현이가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건부 보석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검찰하고 지기현의 문제는 뭐냐?
이거는 벌써 재판 시작할 때부터 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6개월 지나면 풀어준다. 예. 그리고 과거 이제 박근혜 최순실 이런 중대 사건은 다 새로운 그 기소를 해서 연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그렇게 믿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6개월이 다 임박해서 국민들이 다 잊어먹고 있죠. 누가 그 계산하고 있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부랴부랴 검찰은 조건부 보석으로 해주세요. 지기현이는 그거라도 해야지. 내 잘했잖아. 그러면서 지난주에 발표했잖아요. 한 열을 놔두고. 왜 이런 짓을 뒤늦게 하느냐 이거죠. 빨리빨리 해야지. 둘째, 추가 기소할 거리가 많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박세현 특수본 그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해서 연장 조치를 과거에 100% 해왔던 걸 안 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기현 재판장도 이 사건의 이 어마어마한 중대성을 본인이 욕도 그렇게 먹어왔는데 알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의견을 빨리 내달라. 예, 부랴부랴 하지 말고 어차피 이 재판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제가 특검이라면 지난주 목요일 날 특검이 임명됐으면 그때부터 특검의 수사가 발동이 되는 거예요. 수사권이. 준비기간이라는 거는 특검법에 있는데 그건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이러한 물리적인 준비가 필요하니까 한 20일 정도 준비기간을 둔다는 거지 준비기간에 수사권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당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말에 당장 그 박세현 특수본도 만나고 했으면 그 신병 문제부터 얘기를 해서 왜 당신들이 추가 기소를 여태까지 안 했느냐. 그리고 그 부분을 질타를 하고 그러면 당장 월요일이라도 추가 기소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할 테니 이제 뭐 그런 사건 기록도 다 넘겨라 등등 하고 빨리 하면 언론에 다 났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추가 기소 안 한 거고 그렇습니다. 지기현도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면 재판을 빨리빨리 해서 1심을 6개월 안에 선고를 하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든가. 검찰이랑 법원이 짜고 지금 내란을 제대로 처리를 안 한 거죠.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 검사 출신도 많고 판사 출신도 많은데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아니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김용현 입장에서는 아차차 내가 특검을 몰랐네 이렇게 하고 지금 발등을 찍고 있을까요? 집단에는 지금 그 보석 조건 안 받고 조금만 더 버티면은 내가 구속기간 만료로 나오니까 아이고 했다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맞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김용현이나 그 변호인들은 예. 특검이 지난주 임명되는 순간 특검이 연장하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준비기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할 걸 몰랐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국민적으로 예. 큰 반발이 터질 거니까. 그 바보 같은 놈이 지난번에 보석이라도 받고 나와서 잠깐 햇볕 쐬는 게 안 나와요? 아니 그런데 그 김용현이는 그간에 보십시오. 깜빵에 있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타도하자 선동하고 막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그걸로 맛을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것보다는 지가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람의 지금 여기에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맛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절대로 안 받아준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했지. 이거 그냥 언론 플레이거든요. 법원은 무조건 기각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거 안 하고도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 보증금 1억 원 안 내면 돼요. 돈 안 내면은 절대로 보석을 안 풀어줍니다. 저는 너무 월요일 날 놀랬던 게 이래 되면 그리고 언론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도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어요. 대탈옥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하죠. 그리고 불안하고요. 불안하죠. 도이치모터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삼부토건 주가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삼부토건. 이복현이는 몇 주 전에 이제 그만뒀어요. 근데 이백현이는 제 서울대 경제학과 후배입니다.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고. 거기도 경제학과군요. 그런데 뭐 경제에 대해서는 모르고 그냥 검사만 했으니까. 네. 그래도 이제 뭐 경제학과 출신이고 하니까 또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이제 구세가 맞으니까 건강원장을 시킨 거거든요. 예. 무조건 검사를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김건희를 막아야 이제 실드를 쳐줘야 되니까 이 심각한 게 뭐냐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2022년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취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 터져오는 게 건진법사 통일교 만나서 캄보디아 이게 2022년 4월 달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23년도가 됐어요. 그때부터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23년도 여름에 7월 달에 터진 게 그 가슴 아픈 최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 7월 달에 터졌거든요. 그 5월 달에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이 한국으로 옵니다 또. 그리고 원희룡이가 우크라이나를 갑니다. 예. 그때 삼부토건 회장을 데리고 갑니다. 예.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없고 예.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삼부토건을 데리고 가서 우크라이나 측하고 이제 전후 재건에 대한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면 삼부토건 주가가 뛸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뛰어. 와, 완전 지금 뭐 수직 상승이네, 절벽이네.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예. 뜨니까 바로 올라가잖아요. 2000 아래에 있던 게 5010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7월 달까지 위로 계속 올라와 있다가 내려오거든요. 네. 이제 이건 5월 달이고 7월 달에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폴란드 그때 우리는 수혜가 나서 난리인데 92%가 다 개미 투자자거든요. 토탈 2, 3천억 정도가 다 그냥 휴지가 된 거죠. 저러니까 주가 조작한 놈들은 사형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때 지금 7월 17일 저때가 지금 최상병 사건이 터지고 오송 사건이 터질 때예요. 저때 윤석열이가 김건희하고 폴란드 가서 굳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사진 찍었어요. 그때. 왜 저렇게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지금 오송 참사가 벌어졌다 등등 하니까 대통령이 그 한국 간다고 거기 해결되냐 또 그따위 소리 했던 게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범들은 최소 100억 이상의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100억이 뭡니까 지금? 최소 이 정도면. 이제 그 금감원이 발표한 게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복현이가 예. 저 때는 숨겼죠. 예. 그리고 24년 작년 1년 동안은 이제 비상겸 내란 준비했고 이복현이가 올해 2월달에 이제 정권은 바뀐다는 거 명백해졌고 올 2월달에 와서야 비로소 이런 거래 이상 거래가 있었다. 금감원이 이거를 포착했다. 2년 지나가지고. 그리고 사표 내고 나갔죠. 그러니까 이복현이도 뭐 공범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공범인 거죠. 아니, 지가 모르는 거 하나. 이제 정치 검사들이 이 사상이 삐뚤어져서 문제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검이 올 연말까지지만 또 특검 종료되면 남아 있는 또 여죄 수사들은 뭐 그 중대수사청이 하든 또 뭐 공수처가 하든 유능한 사람들이 또 계속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은 다 나옵니다. 5월 10일 날 윤석열이가 취임하고 6월 2일 날 지방자치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일부 있었는데 그게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었고 지방선거에서 이제 강원도지사 된 그 김진태. 예. 김진태도 이제 검사 출신이죠. 친박의 핵심이었죠, 김진태가. 그런데 이제 윤석열 친박 의원 할 때 윤석열을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또 유명한 정치인이고 국회의원도 좀 했고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지명도 있는 여론조사하면 제일 높게 나오는데 이제 그 당에서 여기 공천을 안 주고 그 황상무 하는 예. 그 언론인 출신 이제 그분을 준다 하니 그런데 그게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 예. 윤석열이가 아니면 김건희다. 그때 이제 밝혀진 게 예. 이제 김건희인데 그러면 그것도 소문을 다 김진태도 다 들었거든요. 김건희한테 가면 된다. 김건희한테 가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명태균입니다. 예. 명태균은 그 정치인들이 다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명 사장이 김건희한테 가라. 그럼 김건희가 어디에 있다 현재 뭐 어디 뭐 운동하고 있다 등등 해서 김진태가 가서 싹싹 빌고 충성 서약을 하고 해서 김건희가 낙점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며칠 전에 검찰이 김진태 지사를 소환 조사했다라는 거죠. 지난 3년 전 대선 때 그 윤석열 캠프에 제가 이재명 비리특위 국민검증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 다 조사했어요.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그 부하라든가 이런 분들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분들 그거는 저도 다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재명 당시 이제 그 후보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조사를 합법적인 거는 단돈 1원도 안 나왔어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분 좀 돈 문제는 굉장히 깨끗한 분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흔적도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분은 털어봤자 안 나온다. 그 이후에 제가 3년 동안도. 그러면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잖아요. 네. 그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때 경험도 있겠네요. 그때 여기 컸습니다. 네. 깨끗하시다. 대통령 이번에 뭐 G7 그 순방은 뭐 A 플러스 트리플 A 줘도 저는 아깝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IMF라는 그 엄청난 국난을 따는 대통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는 약소국이다. 4대 강국에 또 둘러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정학적으로는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와 정말 대단한 통찰이죠. 지리적으로 약소국이나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잘하면 지금 IMF도 당했지만 우리가 세계적인 강대국도 될 수 있다. G8 정도의 느낌을 저는 받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또 가셔서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정상들하고 연설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리가 지리적으로 약소국이지만 지정학적으로는 4대 강국을 잘 활용하고 세계적인 그런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게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슴이 조금 울컥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늘에서 보시면 굉장히 흐뭇해 하시잖아요. 그분이 82학번이거든요. 저도 학생운동을 했고 이제 저보다 2년 선배니까 제가 2학년 때 4학년 총학생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전국 그 학생회장 대표도 했고 그때 굉장히 영웅이었죠. 굉장히 지도력이 뛰어났어요. 사실 지금 와서 우리 보면 대학교 4학년짜리가 뭘 압니까? 그렇지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제 또 구속되고 법정에서도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서 제가 대표님을 모시는 박찬도 변호사님이 그 김민석 그 학생의 그 변론도 하셨어요. 인권 변호사.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김민석이를 보고 쟤는 앞으로 대통령감이다. 큰 정치인이 될 것이다. 라고 딱 봤대요.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으로서 저도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제국주의다고 제가 규정을 했어요. 그 관세 깡패 짓 하는 거 보고. 그런데 사실 자기 뜻대로 관철도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게 그 양반이 쓴 거래 기술에 있는 거예요. 그 양반 스타일은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은 2배라고 제한할 거다 생각하면 10배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양보한다 해서 서너 배를 얻는다. 근데 이번에는 한 푼도 못 얻고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 우리가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중국, 일본하고 또 여러 나라들하고 지금 해서 다 박살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빨리 하냐. 이거 기다리면 된다. 그건 맞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패, 이 거래의 패는 다 알거든요, 이제. 그 수법이 뭐다. 아마 김정은도 알 겁니다. 그러니까 패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LA에다가 군인을 투입한다는 등 그런 짓을 하는데 그렇지만 대통령을 날리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역사상 또 대통령직에 대한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탄핵당하고 하기는 저는